네, 반갑습니다. 2월 10일 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시장이 아까보다 좀 더 나빠졌네요. 코스피 지수가 마지막에 5300 깨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5301포인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겨우 지켜냈다. 왜 겨우 지켜냈는지 이따가 차트를 보시면 압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은 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1115포인트요. 시장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죠. 어떻게 될 것인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이제 만기가 아까 가까이 왔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내일부터는 극심한 변동성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지 정말 궁금하긴 한데, 부디, 별일 없이 잘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자, 수급 주체들은 그래도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하고 금융투자가 일단은 매수 유지가 됐기 때문에 많진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순매수 유지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금융투자가 또 열심히, 또 주식을 사들였죠. 그래서 개인들이 매도한 부분들을 금융투자가 메꿔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된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오늘은 특히 반도체 종목군들에게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어서 변화가 계속 생겨나고 있는 모습인데,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또 그렇게까지 크게 밀리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코스닥 쪽은 뭐 대체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소부장들이 변동성을 좀 많이 보였다라고 볼 수 있어서 실제로 이제 반도체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살짝 힘이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뭐 포지션은 방어주 위주로 그래도 반등 포인트가 좀 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좀 답답한 종목인데 라고 생각했었던 종목군들이 오늘 좀 반등하는 그런 형태를 좀 보이지 않았나, 이게 보여지고 있어서 그런 정도로 오늘 시장 전체 분위기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 살펴보시면 5301포인트예요. 근데 왜 겨우 5301포인트를 지키는 걸로 했느냐? 마지막에 더 내려왔기 때문이거든요. 분봉 차트를 보시면 후반부에 5310 정도에 있던 것이 갑자기 5301까지 내려가죠. 자, 요게 이제 좀 부담스러웠던 거죠. 그리고 특히나 요게 이제 한 13시 넘어가면서부터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뚝뚝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쭉 빠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조금만 잘못됐으면 5300 깨졌겠죠? 장중에는 한번 깨지는 모습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거 깨지진 않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깨지는 모습이었고요. 장중에 저점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구간들을 겨우 지키는 형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올랐다고 보기도 조금은 애매한 그런 느낌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오전 내내 계속해서 하락하던 모습이 후반부에 1시 반부터 살짝 매수 포인트로 들어와 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매도 계속 나왔었죠. 그러다가 다시 한번 떨어져 주는 그 형태. 불안정하긴 합니다.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 급락, 그리고 살짝 지키는 모습인데, 아침에 떨어진 거를 회복하지 못했던 모습이 오늘 코스닥에는 모습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떨어진 걸 회복하지 못했다라면 코스피도 아까 이 포지션들이 있었잖아요. 여기 회복하지 못했으면 저것도 오늘은 마이너스로 쭉 갔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코스닥이 역시 변동성은 더 커요. 왜냐면 이제 종목들 간의 변동 포인트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코스닥이 아무래도 코스피보다는 변동성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매도가 우위로 들어서고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 살짝 조정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세게 한번 들어갈 것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마음을 변하지 않았다면, 마음을 바꿔먹지 않았다면 5000포인트 아래쪽을 계속 노리고 있을 텐데, 글쎄요, 이렇게 되면 변동성이 상당히 클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진짜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미국 쪽에서 소매 판매 지표 발표가 있잖아요. 요거 나쁘게 나오거나 미국장이 약간 흔들린다면 내일 전초적으로 한번 흔들릴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 생각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수급 한번 볼게요. 외국인들이 일단 눈치 보는 느낌이죠. 코스닥에서 매도가 좀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오늘 선물 쪽에서 매수 좀 들어왔죠. 현물 매수는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선물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동안 포지션 가지고 있던 것을 약간 바꿔주고 있는 느낌.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또 주가가 많이 안 내릴 것도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이렇게 조금 축소시킨다, 그 하락 포인트잖아요. 하방 포지션을 조금 축소시킨다라는 것은 조금 다른 개념으로 좀 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어떤 식으로 풀이를 할 것인지는 외국인들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일 모레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요 만기를 한번 보자고요. 역대급으로 나왔었던 매도 포지션이 어떤 식으로 진정세를 보이는지 어떻게 방향을 틀어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금융 투자가 7,400억 정도 마지막에 좀 꺾이긴 했습니다만 열심히 사들인 모습이었고 개인들은 1조 넘게 팔았다가요. 마지막에 조금 바꿔주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들 포지션은 계속해서 팔다가 살짝 올라오면서 기관들의 그 물량을 약간 흡수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좀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진 않아요. 네, 오늘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매도 우위에 놓여있는 모습이긴 한데 수치상으로는 일단 매수 우위로 잡혀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포지션이 오늘은 썩 좋은 날은 아니었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은요, 삼성전자가 일단은 마이너스 전환이 됐네요. 네, 그리고 하이닉스가 1%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뭐 시간에 의해서는 또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조금 밀렸고요. 현대차도 0.5까지 밀렸네요. 아까보다 조금 더 빠지는 모습이었죠. 네. 그다음에 LG에너솔루션 1%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뭐 비슷비슷할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SK스퀘어 등등등등등등 다 하락이 됐고요. KB금융도 오히려 음봉으로 좀 빠졌네요. 그래도 이 정도면 뭐 잘 방어가 된 거죠. 네. 은행주들이 대체적으로 방어주 위주의 움직임이 나오면서 방어가 잘 된 모습이고요. 우리 금융지주라든지 이런 은행주 섹터들이 방어주 흐름들 잘 보였고, 홀딩스, 홀딩스 쪽 움직임들이 좀 잘 지켜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주사 이런 쪽이 이제 방어 역할을 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진행이 좀 됐고, 기업은행도 이제 시총을 좀 올렸네요. 이건 또 뭐 계속 올라갑니까? 네, 이거 좀 밑으로 떨어지면 좀 살라 했더니 못 사겠네. 네.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리고 뭐 미스터홀딩스라든지 이런 거 요거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었죠. 그다음에 오늘 방어주 대표적인 종목들 보시면 이제 뭐 강원랜드도 좀 올라왔죠. 네, 강원랜드도 오늘 반등 포인트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농심 같은 거 있죠. 네, 농심 같은 거 올라가고 이런 방어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뭐야 싶은 종목들이 올라오는 그런 날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코스닥2 살펴보시면 에코프로,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천당 제약 등등등등등등 쭉 빠지죠. 자, 특히 원익 IPS 눈에 띄는데요. 자, 반도체, 소부장 쪽의 움직임들이 조금 나쁘게 나타난 거죠. 변동성이 조금 커져 있어요. 자, 물론 이제 들락날락 하는 모습이 계속 있어요. 뭐 HPSP,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보시면 들락날락 하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아침 시점에 플러스였던 것들이 밑으로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게 좀 부담 요소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코스닥 쪽은 시총 상위 종목들, 특히나 이제 반도체 쪽 관련한 종목군들 위주로 일단 주가 하락이 좀 있었고요. 대체적으로 보시면 음봉 패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일 한 번 더 때리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단은 조심들 해보자고요. 네, 조심들 조금 해보고 변동성이 좀 커지게 되면 분위기가 조금 살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일단 주의를 하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하방 압력이, 매도 압력이 끝으로 들어갈수록 계속 나타났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삐끗해서 주가 밀리면은 제법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등락 현황 보겠습니다. 코스피 쪽 살펴보시면 692개 상승이네요. 그 다음에 210개 하락. 이렇게 되면은 상승 종목이 조금 더 줄어든 거죠. 네, 상승 종목이 조금 줄어들었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29개 상승이니까 이것도 줄었네요. 그 다음에 600, 아니죠. 요거 늘었죠. 코스닥 쪽은 오히려 상승 종목이 더 늘었죠. 아까는 900 몇 개였던 것 같은데요. 그죠? 오전에. 근데 요거는 지금 1020개로 넘어갔으니까 좀 많아졌네요. 그죠? 그다음에 659개 하락. 이렇게 해서 하락 종목에 일단은 상승 종목이 여기나 저기나 다 많네요. 그죠? 더 많은 상황이기는 한데 왜 느낌은 좀 이상하지? 라는 느낌이 좀 있네요. 차트 한번 저기 등락 현황 여기서 이제 상승률 한번 보시면 되겠죠? 네, 상승률 한번 보도록 하죠. 사마페인트, 에스페릭스, 현대, ADM, TS 인베스트먼트, 인베스트가 아까부터 계속 움직였어요. 그다음에 유투바이오, 나노캠텍, 네, 등등등. 네. 일단 포지션이 그렇게 나오고는 있네요. 네, DSC 뭐 등등등해서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상승 종목의 숫자는 오늘 보니까 오늘 뭐 하나 손해 보면 이것도 몰랐군요. 네, 상승 종목의 숫자가 제법 많은데요, 그죠? 네,
71개, 71개 정도고 ETF가 없죠? 네, 오늘 ETF가 조금 주춤하네요. 그죠? ETF 쪽이만 사라진 상태에서 71개 그대로 들어온 건데 나쁘지 않은데요. 그죠?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4.04 아침보다 올라왔어요. 네, 오히려 상승률이 4.04까지 나와 있고요. 하락률 살펴볼게요. 대호AL 계속 하한가 되어 있고요. 제일바이오, 하이딥, 그 다음에 동아일텍 등등등등. 네, 하락 종목의 숫자는 많지 않죠. 네, 8호까지 19개. 이 정도면 괜찮은데? 뭐죠? 볼까요? 네, 3.03. 플러스 1% 나오는데요. 네, 플러스 1% 나옵니다. 반도체가 좀 많이 빠져서 조금 애매하다 싶은 생각이 좀 있었을까요? 그래서 상승 종목이 좀 많은 편입니다. 시총 상위보다는 개별주가 움직임이 좀 있어서 그렇지, 오늘은 계좌 수익률 플러스 1% 나올 수 있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도 1% 이상은 네, 계속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빠지는 거 없었기 때문에요. 네, 1.5, 2%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2%까지는 우리가 이제 현금 비중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2%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1% 살짝 넘게. 네, 일단 뭐 시장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종목의 포인트는 좀 올라가 있고 계좌도 좀 올라갈 수 있는 날이긴 한데 지수 포인트가 좀 내려앉는 형태, 즉 대형주가 조금 주춤거리는 그런 형태의 느낌이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군요. 자, 그러면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하죠. 기관 쪽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수가 들어왔는데 물량이 좀 줄었던 것 같은데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대한항공 어쩌고저쩌고. 자, 금융투자가 방어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 매도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오늘은. 네. 그래서 기관 쪽의 움직임은 그렇게까지 신통방통한 모습은 없었던 것 같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방산주 쪽 매도가 좀 있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하나 시스템 쪽, 이런 쪽 네, 매도가 좀 나왔어요. 그리고 소부장 쪽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우주항공이 지금 조금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얼마나 빠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주항공은 관심을 좀 가져보고 싶은데 그동안 너무 올라가 가지고요. 요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갖고 있었으면 아마 지금 팔았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 보이긴 하죠. 자, 많이 내려오면 네,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업종이 될 것 같긴 한데, 네, 입맛만 다시고 있네요. 자, 외국인 쪽 살펴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이닉스는 매수량이 좀 줄었고요. 삼성전자는 네, 요것도 좀 그런가요? 네, 삼성전자도 매수량이 어떻게 됐나요? 매수량이 좀 줄었군요. 하이닉스는 좀 많이 줄었고요. 막판에 매도가 좀 나온 것 같은 느낌은 좀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현대차 많이 팔았어요. 네, 현대차를 계속 많이 팔고 있는데 이거 이러다가 뭐 껍데기까지 다 벗겨서 파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방산주 쪽 매도가 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로봇 쪽 하고요. 로봇 쪽 매도도 같이 다 보이죠. 자, 많이 올라간 쪽에서 일단은 차익 매도 정리가 들어가는 것 같기는 한데 일시적인 것인지 아닌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오늘 네, 매도가 좀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잘 지켜지는 모습이긴 하네요. 뭐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시장이 아직까지는 뭐 어떻게 튈 것이다라고 쉽게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직 매도 포지션이 많지 않나 싶기는 한데 그렇다고 또 마냥 네, 급락한다라고 보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이제 내용 자체가 만기로 갈수록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 물량이 어떻게 쏠리는지 그 여부를 좀 지켜보고요. 그렇게 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의 확신을 좀 가질 수 있는 포인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뭐 내일이나 모레 한 이틀 안에 이제 우리가 포지션 정리가 확실히 될 테니까요. 네, 만기까지는 좀 차분하게 가시면서 매매를 하시더라도 이제 약간 방어주 위주로 이렇게 보시면 크게 흔들리는 거 없이 잘 지켜지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뭐 특별하게 부담될 건 없었죠. 네, 계좌도 올라왔고요. 그래서 시장이 약간 불안정한 요소는 있지만 계좌가 올라갔으면 장땡 아닙니까? 그죠? 불안하든가 말든가 네, 계좌만 올라오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꼭대기에서 매수하셔가지고 주식수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약간 불안한 장이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내일까지는 차분하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만기까지 잘 무사히 넘어가는 것이 이번 주의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